이런 상황에 우리 정치권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에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경고합니다.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절도범이 됩니다. 거부권 행사는 월권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수계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계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당초 거부권 행사 시기를 보류하면서까지 숙고를 거듭했던 한덕수 대행의 결정은 결국은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네. 강 부대변인님.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양곡관리법 등 이 거부권을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도 있지만 애초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러니까 왜 권한대행까지 만들었느냐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사실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일대 어쨌든 비상계엄의 공범 피해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그때부터 막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차분하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잘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곡법과 관련된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다 해서 심정 같아서는 탄핵을 시키고 싶지만 만약에 탄핵을 하고 나서 다음 순번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권한을 또 저희 민주당과 다른 의견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또 다음 탄핵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민주당이 차분하게 탄핵을 위해서 헌법재판소 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음에 추후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절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이 특검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때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현상과는 별개로 정광재 대변인님. 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6개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지금 농업 4법이죠. 예. 거기다가 국회 증언감정법과 국회법 개정안, 이렇게 6개인데 이 법안들만 놓고 봤을 때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되기 전부터 우리 당과 정부가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고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정치적 철학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반대해야 하고 제의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서 제의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 헌법과 국가 미래만 생각하고 정치적인 의미는 두지 않았다는 말에 저는 100% 공감하고요. 예. 사실 권한대행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한덕수 총리에겐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국회에서 제의결권이 행사된 이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금 더 협의를 해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입법권을 폭주하듯이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예. 다시 한번 국회에서 우리 당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정부 입장에서는 이 법안들이 정부 재정이 좀 많이 든다는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제의요구한 게 아니죠. 지난 21대 때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게 사실은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 그다음에 재정을 좀 악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당시에 경제부총리가 이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부 통틀어서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문제 있는 법안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 지난 어떤 조치를 했냐면 이것을 가격 유지 차원으로 갈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격 유지라는 건 가격 통제죠. 예. 이걸 얼마 이상 유지시키는 이런 정책보다는 사실 농가의 그 소득 안정 방안을
저희가 의견 수렴해가지고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그걸 전혀 반영하지 않고 똑같은 법안을 내면서 이번에 추가적인 아예 강화 법안까지 넣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재해보상, 재해보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보상 같은 경우에 생산에 투입한 비용까지도 보상이 주도록 한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예. 소득 안정 비용이나 아니면 그 뭐 생산 시설이 망가졌으면 그걸 교체해 주거나 이런 식인데 아예 생산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 주도록 한 부분도 타 보상 기준과 안 맞다는 거고요. 보험료율도 마찬가지로 보험도 저희가 보통 보면 할증이 되잖아요. 예. 이번은 할증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면 보험을 가입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농가가 보험 가입률을 떨어뜨리는 이런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 단체도 다 거부했던 부분을 이번에 강행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증언감정법은 이거는 국민의 어떤 권리와 관계 있는 겁니다. 증언감정법 현재 보면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동행명령은 사실상 체포영장하고 비슷해요. 근데 체포영장이 법원의 허가 없이 국민께 국회가 데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국정조사 감사 이외에 본인들이 안건심사에 올리면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국회법은 더 문제가 사실 우리 헌법에 보면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거 헌법에 있는 규정이에요.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법에 자동 부의제를 넣은 거죠.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만약에 통과 안 되면 본회의에 그냥 부의한다. 그런데 이것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6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일단 권한대행의 권한은 있다. 예.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두 번째는 권한대행 거부가 상권 분립을 지키는 수단이다. 입법권 폭주에 대해서 상권 분립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기능적 차원. 마지막으로 이전 정부의 기조와 맞다. 이거가 있고요. 예. 그럼 내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적으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박전비 성관님은 어떤 말씀 주실까요? 일단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거에서 제가 주목하는 좀 다른 부분은 이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헌법재판관 임명은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장을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는 또 건의를 했잖아요. 근데 거부권을 또 했고 거부권은 행사를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라는 논리 자체가 저는 깨진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한덕수 총리가 앞으로 어떤 현명한 판단을 내릴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내부에서도 조금씩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국회 증언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세간의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내부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일각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거부권 행사했다고 바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사실 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미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대행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특검법안은 지난 1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정부에 이송이 됐습니다. 이제 내년이 시작되는 1월 1일이 거부권 행사 가능 시한입니다. 정광재 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이 두 특검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 지금 거부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농업사법이라든가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이 부분은 한덕수 총리가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일단 내란 특검법은 우리 당에서도 이미 소신표가 나와서 다시 재의결이 되는 과정에서도 지난번 탄핵 표결처럼 또 한 번 당이 분열로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런 판단까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 특검법 역시 당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적절한 판단을 하되 당과도 협의를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부권 행사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이다. 예. 아까 강 부대변인께서 네. 특검 법안까지 거부권 행사하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면 탄핵 요건이 이 법에 명시된 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요. 국무총리는 과반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 대통령 권한대행에서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규정이 없는 겁니다. 뭐죠? 아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에 관련된 탄핵 요건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하는 것을 발의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150명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물타기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것도 20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는 전혀 사리에 맞지 않고 쉽게 말씀드리면 국무총리 탄핵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